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철입니다. 61세,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아니, 회사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어요. 오늘은 제가 재벌 회장을 거절한 날의 이야기예요. 믿기시나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건양그룹 박진석 회장님을 거절했다는 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4년 12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오후였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어요. 저 성재 아버지 박진석입니다.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박진석? 건양그룹 회장? 왜 저한테 전화를? 무슨 일이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한번 뵙고 싶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는데요. 차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순간 뭘 느꼈는지 아세요? 재벌 회장이, 박진석 같은 사람이 저한테 부탁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 만나지 말아야 할까? 그런데 문득 생각했어요. 이 사람 뭔가 급한가 보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어요. 편하신 곳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놀랐어요. 박진석이 저를 찾아온다고? 보통은 불러서 만나는 사람인데, 그럼 명동 찻집으로 오십시오. 장소를 알려줬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누구 전화해요? 박진석이래. 뭐라고요? 그 사람이 왜? 만나자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사실 여러분, 저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진석이 언젠가는 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고요? 제 딸 수빈이가 이미 성공했으니까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시간을 6개월 전으로 돌려볼까요? 2024년 6월이었어요. 수빈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제 딸이 울고 있었어요. 아빠, 수빈이가 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빈아, 무슨 일이야?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성재 오빠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수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박진석 회장님이 반대하셨대요. 수빈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박진석,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해? 하지만 참았어요. 딸 앞에서 화낼 순 없었으니까요. 수빈아, 괜찮아.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아빠, 어떡해요? 방법이 있어. 걱정 마. 사실 그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딸한테 희망을 줘야 했거든요. 그날 밤이었어요. 수빈이가 방에 들어가고 저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계좌 잔액 150억 원. 여러분, 놀라셨죠? 평범한 회사원이 150억? 사실 저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 IT 스타트업에 투자했었거든요. 20년 전 일입니다. 제가 30대였을 때 작은 IT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 회사가 대박이 났어요.
지금은 코스닥 상장사가 됐죠. 제 5천만 원이 150억이 된 겁니다.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수빈이한테도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수빈이한테 쓰자. 수빈이를 성공시키자. 박진석보다 더 높은 곳으로. 저는 수빈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수빈아, 아빠 들어가도 돼? 응. 수빈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수빈아, 아빠가 물어볼게. 저는 딸 옆에 앉았어요. 너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패션 일이요. 수빈이가 작게 대답했어요. 유튜브도 하고 싶고, 브랜드도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수빈이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돈이 없잖아요. 아빠, 저 재벌가 며느리 될 생각이었어요. 그럼 돈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수빈이가 또 울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아, 아빠가 투자할게. 네. 수빈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아빠가 돈 댈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아빠, 무슨 돈이 있어요? 있어. 아빠가 준비해 둔 게 있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얼마나요? 일단 10억부터 시작하자. 열어. 수빈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빠, 정신 차려요. 우리 집에 무슨 10억이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수빈아, 아빠 믿어.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6개월 안에 성공해야 해. 유튜브 구독자 100만 만들어. 브랜드 투자 받아와. 그럼 아빠가 더 투자할게. 수빈이는 저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아빠,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각오해야 해. 수빈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할게요. 성재 오빠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박진석 회장님한테 보여줄 거예요. 수빈이의 눈에 불이 붙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해 해낼 거야. 다음 날부터 수빈이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잤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찍었어요. 하루에 2개씩 편집도 직접 했어요. 처음엔 조회수가 50도 안 나왔어요. 구독자는 겨우 100명. 하지만 수빈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몰래 전문가를 붙여줬습니다. 영상 편집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브랜딩 컨설턴트. 이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하지만 절대 무료가 아니야. 내가 성공해서 갚아야 해. 수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빠. 한개월이 지났습니다. 구독자 1만 명 돌파. 2개월째. 10만 명 돌파. 3개월째. 50만 명 돌파. 수빈이의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이 언니 스타일링 진짜 좋아요. 수빈님 덕분에 옷 사는 눈이 생겼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딸의 변화를 지켜봤어요. 처음엔 눈이 퉁퉁 부어서 울던 아이가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4개월째 80만 명 돌파.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팝업 스토어 해보시겠어요? 수빈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해도 될까요? 해야지. 기회야.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요. 수빈이가 직접 큐레이션한 옷들. 첫날 완판됐습니다. 둘째 날도 완판. 일주일 내내 완판. 백화점 담당자가 놀랐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5개월째. 구독자 100만 명 돌파. 수빈이가 집에 와서 울었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빠, 해냈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수빈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벤처 캐피탈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빈님,
브랜드 런칭 계획 있으시죠? 네, 있어요. 투자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생각하세요? 수빈이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억 원입니다. 수빈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50억?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너무 많이 부른 건가? 하지만 좋습니다. 50억 투자하겠습니다. 대신 지분 30% 주세요. 수빈이의 눈이 커졌어요. 전화를 끊고 수빈이가 저를 봤어요. 아빠, 이거 진짜예요? 진짜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넌 이제 CEO야, 수빈아. 50억 투자받은 스타트업 대표. 수빈이가 저를 안았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아빠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그날 밤, 저는 계산을 했어요. 제가 수빈이한테 쓴 돈, 총 12억 원. 전문가 비용, 촬영 장비, 마케팅 비용. 하지만 수빈이 회사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50억 투자에 지분 30%면 총 기업 가치 166억 원. 수빈이 지분 70%는 116억 원. 1년도 안 돼서 12억이 116억이 됐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박진석, 이제 누가 더 대단한지 보자고.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박진석한테서 전화가 온 게 약속 시간 30분 전이었어요.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떨려요? 응, 좀 떨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아. 준비는 다 했어. 지하철을 탔어요. 네, 여러분.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150억이 있어도 저는 여전히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명동역에 내렸어요. 찻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박진석은 뭐라고 할까? 수빈이랑 성재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하겠지.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 사실 고민이 됐어요. 수빈이는 성재를 아직 좋아하거든요. 제가 거절하면 딸이 슬퍼할까?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박진석이 진짜로 변해야 해. 그전엔 안 돼. 찻집에 도착했어요. 15분 일찍 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메뉴를 봤어요. 녹차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정말 떨렸어요. 재벌 회장을 만나는데 안 떨릴 수가 있나요? 하지만 제 딸을 생각했어요. 6개월간 열심히 일한 수빈이를. 그럼 용기가 났어요. 이상철, 떨지 마. 넌 116억짜리 딸을 둔 아버지야.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들어왔어요. 박진석을 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TV에서만 보던 사람. 신문에 나오는 재벌 회장. 그 사람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박진석은 저를 찾았어요. 그리고 다가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석이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 재벌 회장이 저한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앉으시죠.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놀라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진석이 메뉴판을 봤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웨이터가 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해서 시간 많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박진석은 제 얼굴을 봤어요. 뭔가를 탐색하는 눈빛이었어요. 사실 오늘 박진석이 말을 시작했어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짐작은 합니다.
저는 녹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성재 씨와 제 딸 이야기시죠? 박진석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당연히 알죠. 딸이 우는데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박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무례했습니다. 여러분, 박진석이 사과했어요. 재벌 회장이 저한테 수빈 양과 제 아들의 관계를 반대한 것 후회하고 있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박진석을 쳐다봤어요. 진심인가? 아니면 연기인가?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진석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성재가 사표를 냈습니다. 아, 그래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빈 양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하지만 제가 반대하니까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한테는 성재가 꼭 필요합니다. 회사에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박진석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부탁드리는데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녹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박진석을 쳐다봤어요. 회장님, 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요즘 수빈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박진석이 잠시 당황한 표를 지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수빈이 유튜브를 보여줬습니다. 구독자 100만 명입니다. 박진석의 눈이 커졌어요. 우리 딸이 패션 크리에이터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기억은 납니다만. 박진석이 화면을 봤어요. 100만? 네. 6개월 만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브랜드 협찬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먼저 연락 옵니다. 제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백화점 팝업 스토어 사진이었어요. 지난달에는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도 열었어요. 수빈이가 직접 큐레이션한 옷들로요. 완판됐습니다. 일주일 연속으로요. 박진석은 말을 잃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를 말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회장님, 네,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우리 수빈이가 박진석이 저를 봤어요. 일주일 전에 50억 투자 받았어요. 뭐라고요? 박진석이 자세를 고쳤어요. 벤처 캐피탈에서요. 패션 브랜드 런칭한다고요. 수빈이는 이제 CEO입니다. 박진석의 입이 벌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기업 가치는 166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수빈이 지분이 70%니까 116억 원 정도 되겠네요. 박진석은 숨을 삼켰어요. 회장님, 제가 박진석을 똑바로 봤어요. 제 딸은 이제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수빈 자신으로 성공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타이틀보다 훨씬 더 빛나는 일을 했어요.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잠시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집안은 이 만남을 반대합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성재 씨가 회사 그만두고 독립하는 거 제가 말했어요. 잘한 일 같습니다. 아버지 그늘에서 평생 살 순 없잖아요. 박진석이 저를 봤어요. 그걸 응원해 주시는 게 아버지 아닐까요? 제 말이 박진석의 가슴에 박혔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다려 주십시오.
박진석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제가 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진석을 봤어요. 진심이 보였어요. 회장님, 네, 변하신다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 다시 얘기하죠. 그리고 찻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고성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성이가 다가왔어요. 박진석이 고성이를 봤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30년간 거짓말했어요.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지은오일, 우진이 간 이식,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이제 끝입니다. 여보, 고성이가 박진석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박진석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이혼 합의서 보낼 겁니다. 박진석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고성이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박진석은 성재를 불렀어요. 회사가 아니라 집으로요. 아버지, 왜 부르셨어요? 성재야. 박진석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성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표였어요. 100억 원. 아버지, 내 사업 자금이야. 박진석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반대해서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 해봐. 성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그리고 박진석이 성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수빈 양, 다시 만나고 싶으면 만나봐. 하지만 아버지가 나서진 않을 거야. 내가 직접 해야 해.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또 한 가지 일을 했어요. 영란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딸을 찾아주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2주가 지났어요. 영란을 찾았습니다. 친구 집에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박진석이 직접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란가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빠, 영란야. 박진석이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재벌 회장이 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너를 가둔 것도, 때린 것도 다 잘못이었어. 영란가 울었어요. 아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박진석이 딸을 봤어요. 웹툰 작가 하고 싶다며? 해봐. 아빠가 응원할게. 영란가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빠 고마워요. 박진석도 딸을 안았습니다. 2025년 12월. 1년이 지났어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수빈이 브랜드가 정식 런칭됐어요. 이름은 SUBIN. 첫 시즌 완판. 두 번째 시즌도 완판. 이제는 백화점 정식 입점. 회사 직원만 50명. 매출 200억 돌파. 기업 가치는 500억 원으로 뛰었어요. 수빈이는 진짜 CEO가 됐습니다. 성재도 변했어요. 자기 회사를 차렸어요. 친환경 패키징 회사. 박진석이 준 100억으로 시작했죠. 1년 만에 흑자 전환. 대기업들이 거래 요청. 성재도 성공한 거예요. 영란은 어떻게 됐을까요? 웹툰 작가가 됐어요. 첫 작품 제목은 아버지. 재벌 회장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였죠. 조회수 1000만. 영화사에서 판권 계약 제의. 영란도 성공했어요. 박진석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성희와 이혼했어요. 회사는 성재한테 물려줄 준비 중. 자신은 은퇴 계획.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성재가 수빈이한테 연락했습니다. 수빈아, 커피 한 잔 할래? 수빈이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좋아, 오빠. 두 사람이 만났어요. 카페에서였죠. 오랜만이야, 수빈아. 응, 오빠도. 어색한 침묵.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빈아, 축하해. 뭐를? CEO 된 거. 대단해. 고마워, 오빠. 수빈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도 잘하고 있다며? 응, 아버지 덕분에. 아니야. 오빠 실력이지. 두 사람이 웃었어요. 성재가 수빈이 손을 잡았어요. 수빈아, 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수빈이는 성재를 봤어요. 오빠, 응? 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수빈이가 손을 빼냈어요. 1년 전 오빠는 날 포기했잖아. 성재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 안 했어. 혼자서 여기까지 왔어. 수빈이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확신이 안 서. 오빠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성공한 날 좋아하는 건지.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간을 줘, 오빠.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수빈이가 일어났어요. 먼저 갈게. 수빈이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성재는 혼자 남았어요.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2026년 6월. 또 6개월이 지났어요. 성재와 수빈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천천히 만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성재가 변했거든요. 수빈이를 CEO로 대했어요. 며느리감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 수빈아, 우리 회사 패키징 내 브랜드에 쓰면 어떨까? 오빠 회사 제품? 응, 친환경 소재거든. 좋아. 검토해 볼게. 대등한 관계였어요. 수빈이도 변했어요. 성재한테 기대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서 있었거든요. 오빠, 이번 시즌 론칭 파티 올래? 영광이지. 사업 파트너로 초대하는 거야. 알겠어. 론칭 파티 날. 수빈이가 무대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SUBIN 대표 이수빈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관객석에 성재가 있었어요. 그 옆에 박진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상철도 있었어요. 수빈이가 말했어요. 저는 2년 전 재벌가 며느리가 될 뻔했어요. 관객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거절당했죠. 수빈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수빈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박수가 터졌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겠죠. 수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이수빈입니다. SUBIN의 대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꿈을 만드는 CEO입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성재가 일어나 박수쳤어요. 박진석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어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제 딸이 이렇게 컸구나. 파티가 끝나고 성재와 수빈이가 루프탑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빈아, 응? 나 다시 고백해도 돼? 수빈이가 성재를 봤어요. 2년 전 난 성재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널 포기했어. 알아. 하지만 지금은 달라. 뭐가? 지금은 성재가 수빈이 손을 잡았어요.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됐어. 나보다 훨씬. 수빈이가 웃었어요.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됐어. 성공한 널 보면서
존경하게 됐어.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빈아, 나랑 결혼해 줄래? 며느리로 오라는 게 아니야.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생 파트너로, 대등한 관계로. 수빈이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뭔데? 회사는 절대 합치지 않아. 수빈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각자 CEO로 남는 거야. 당연하지. 그리고 애기 낳아도 내 일은 계속할 거야. 물론이지. 성재가 웃었어요. 그럼 수빈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두 사람이 안았어요.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철입니다. 61세 평범한 아버지예요. 아니, 평범하지 않은 아버지였네요. 150억을 가진 투자자, 116억짜리 딸을 둔 아버지, 그리고 재벌 회장을 거절한 사람. 제가 왜 박진석을 거절했는지 아시겠죠? 제 딸이 이미 성공했으니까요. 며느리 타이틀이 필요 없었어요. 수빈이는 수빈이로 빛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건 돈이나 성공이 아니에요. 제 딸이 혼자 힘으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울다가 다시 웃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박진석도 변했어요. 고성희와 이혼하고 자식들을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변하긴 했어요. 성재와 수빈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결혼했어요. 하지만 각자 CEO로 남았어요. 대등한 관계로요. 저는 지금도 지하철을 타요. 150억이 있어도요. 그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가끔 수빈이 회사에 놀러 가요. 직원들이 인사해요. 회장님, 아니에요. 저는 회장이 아니에요. 그냥 이상철. 수빈이 아버지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짜 화려한 날들은 누군가의 며느리나 사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으로 빛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건강하시고 화려한 날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